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이시은본부를 맡고 있는 김준곤입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최근 시장 동향을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허락을 하면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이제 유망 섹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시계가 어디 있나요? 없나요? 먼저 IPO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연도별 IPO 시장 규모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IPO 시장이 언제쯤 다시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현재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인 거고, 그거는 항상 이제 비교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년, 22년 이때 이제 IPO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좀 IPO가 됐었고, 그러면서 전체 공모시장 규모도 20조 원까지 치솟아 올라갔었고요. 22년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사실 이때 16조 원이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단 한 종목이 한 13조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큰 물량이 없는 이런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비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21년 이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시면 평균 공모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 시장이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IPO 시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23년에도 이제 한 4조 정도 공모가 이루어졌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3조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서 또 10월달, 11월에 공모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한 4조 원 정도 이 정도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과거에 이제 21년 이전에 과거의 평균 수준으로 이제 다시 수렴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21년하고 22년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20조 원까지 커졌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때는 이제 이 제로금리, 초저금리가 만들어낸 이제 그 유동성이 폭발하던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화제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 공급이 되면서 그 평소에 IPO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자금들이 대거 IPO 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중금리 이 환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 수준으로 이제 회귀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IPO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자금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 환경이라든가 혹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공급 측면도 이 자료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 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벤처금융이 투자해놓은 투자자산 총액이 한 4조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100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벤처기업들을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연간 한 8, 90개 종목이 계속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 그 벤처 금융 쪽에서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니까 뭐 벤처 투자 자산을 보면 향후 이제 뭐 추이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100조 원에서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보면 크게 이제 뭐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늘고 주는 거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조, 뭐 상장 심사를 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 공급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이제 뭐 크게 변동될 뭐 이럴 사항이 별로 없어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도 한 4조 원 정도 내외에서 뭐 24년, 25년 어쩌면 한 26년 그 이후까지도 뭐 이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외견상 보기에는 이제 뭐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고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 예측을 거치는데요. 이 수요 예측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다 집계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뭐 이런 절차인데요. 이 수요 예측 결과 당초 증권신고서에 제출했던 희망 공모 가격 범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었는지를 이제 뭐 연도별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그 매우 짙은 파란색과 그 다음 짙은 파란색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공모가 밴드 상단 혹은 그 위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 뭐 이런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를 보시면 그 전체 이 그 IPO를 수요 예측을 실시했던 그 공모권의 94%가 공모가 밴드 상단이나 혹은 상단을 초과하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 훨씬 더 당초 제시했던 가격보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왕성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의 상황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23년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이 상단과 상단 이상이 많았지만 올해처럼 뭐 90%를 초과하진 않았고 약 한 76% 정도. 22년에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국면에 특히 이제 22년 하반기에 공모를 했던 회사들이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49%까지 이제 뭐 떨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보면 이제 뭐 대체로 60%뭐 이상을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특히 94%에 이를 만큼 이제 뭐 이 수요 예측 결과가 이제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 공모 가격이 뭐 굉장히 이제 뭐 이 그 저렴하게 그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이제 뭐 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요가 형성이 된 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다 알다시피 이 자료에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는 있지 않지만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대부분 이제 뭐 공모가 혹은 그 이하로 주가가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가격 메리트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상장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입이 돼서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70% 정도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은 이제 뭐 공모가를 하회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요인보다는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보면 저희는 이제 이 공모 사이즈가 이제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로 이제 뭐 공모를 한 이제 회사들의 공모 규모에 따라서 그 분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보시면 뭐 100억 이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한 300억에서 500억 이 정도 공모 규모의 회사들이 이제 뭐 대단히 많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1000억을 초과하는 뭐 이런 기업들은 연간으로 볼 때 이제 몇 건 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IPO 시장에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신청 건수를 다 합치면 뭐 이런저런 기관들이 다 들어오면 이제 뭐 대략 국내 해외를 합쳐서 2,000건 이상의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이 그에 비해서 공모 규모는 이제 한 그 대체로 300억 이하인 공모권이 전체 공모권의 이제 한 60%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이 그 수요에 비해서 공모 규모가 적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 그 가격이 이제 그 수요 측대 오버슈팅하는 이런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이 그 뭐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나게 이제 높은 이제 뭐 수익률을 보이면서 그 감독 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을 과거 20%였던 거에서 30%로 늘리게 이제 뭐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이제 뭐 이 그 배정 몫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부추기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 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뭐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이제 평균 900대 1, 그다음에 개인 청약 경쟁률은 1300대 1, 뭐 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는 그 공모가가 이제 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뭐 시초가가 뭐 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한 그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좀 긴 텀을 두고 보면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 이거는 이제 뭐 여전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 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일단 시장의 이제 뭐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안적인 제도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너스톤 제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 몇 년째 논의만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조만간 한 1, 2년 내로 좀 시험적으로나 도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PO 시장과는 달리 이제 뭐 유상증자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통계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2020년부터 반기별로 이제 뭐 이 끊어서 조달 규모를 보게 되면 뭐 이 그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그 유상증자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었다. 최근에 이제 뭐 다시 회복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앞에서도 이 IPO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이 그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금리도 이제 갑자기 뭐 급등을 한 뭐 이 시장이 불안한 뭐 이런 요인과 함께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되었다가 23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이 물량이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동기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 물량이 늘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어디서 그렇게 이제 조달을 많이 했나를 보시면 뭐 금융 섹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 제조 섹터에서 이제 뭐 많이 그 조달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이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이 좋은 뭐 이런 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증자 그 대규모 증자를 앞두고 뭐 이거 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뭐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 이 그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이 그 시설 투자를 더 한다든지 그래서 매출이 더 늘게 되고 그래서 이익이 더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ROE를 증가시키는 뭐 이런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이런 건 이제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면면을 보면 그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주로 작년에 이제 뭐 이 최근에 그 뭐 2020년부터 이제 뭐 최근까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뭐 이게 조달을 했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뭐 조달을 했던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하나오션 정도를 빼고는 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뭐 어떤 이제 뭐 이 그 시설 확충이라든가 뭐 신규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증자를 했다기보다는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서 이제 캐시를 확보하려고 하는 뭐 이런 니즈의 성격으로 보이는 이제 뭐 증자가 많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옆에 왼쪽 테이블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뭐 증자를 했던 특히 2023년부터 24년에 이제 뭐 조달을 했던 회사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 주로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뭐 유상 증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부 기업들은 빼고 이 바이오 섹터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력과 어떤 이제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있지만 현재 뭐 이 영업 현금 흐름을 넉넉하게 창출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 바이오 회사들은 주가가 회복될 때마다 이 항상 증자를 통해서 이제 뭐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 뭐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뭐 그 한동안 이제 뭐 이렇게 침체됐던 바이오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된 뭐 이 영향으로 바이오 섹터에서의 증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이유는 어떨까요? 뭐 아까 앞에 세션에서 이제 뭐 금리라든가 이제 뭐 이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전망을 해주셨겠지만 이 유상증자 시장의 경우에는 아주 밀접하게 그 주가 그 뭐 시장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과 이제 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년에도 이제 이 시장이 크게 팽창을 하고 회복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고 뭐 제한적으로 이제 뭐 좀 좋은 회사들 위주로 해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자닌 시장인데요. 그 메자닌 시장의 경우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CB, BW, EB, RCPS 뭐 이런 이제 뭐 증권을 통칭해서 메자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발행의 건수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주로 이제 뭐 이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물량의 그 자금이 조달이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 보신 IPO 시장이 한 4조 원 정도 되고 유상증자 시장도 해마다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뭐 대충 뭐 한 4조에서 5조 뭐 이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최근 메자닌 시장은 이제 뭐 5조 내지 7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뭐 가장 큰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발행 사례를 이제 뭐 보시면 뭐 이 그 23년에 하이닉스가 뭐 2조 2천억 원, 그 LG 화학이 뭐 5년 만기, 7년 만기 해서 이제 뭐 한 2조 5천억 원, 그리고 LNF 6천억, 에코프로비엠 4천억, 그 이외에 이제 뭐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들도 한 1,000억씩 뭐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뭐 조달을 했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회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유상증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메자닌은 IFRS 회계 기준상으로는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발행을 하면 일단은 이제 뭐 이자 부담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 재무 비율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시장이 위축이 되면 풍선 효과처럼 그 메자닌 시장이 이제 뭐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특히 이제 뭐 내년 이후에 그 올해보다는 이제 좀 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할 그럴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IPO 시장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전망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이 미세하게 한 그 10% 내지 20% 정도 이 공급 물량에 이제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뭐 상장 심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상장 심사 기조에 따라서 뭐 이 그 100종목까지 그 연간 상장되는 기업 수가 한 100개까지 늘기도 하고, 뭐 이제 상장 심사 기조가 좀 그 보수적으로 돌아서면 한 80개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심사 승인율은 이제 뭐 과거 10년치를 볼 때 이제 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제 뭐 대체로 다 이 80% 이상에서 형성이 되었고, 뭐 적을 때도 한 그 75% 내외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한 70% 정도로 승인율이 이제 뭐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승인율이 낮아진 이유는 특히 그 기술 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이 그 상장 심사가 이제 뭐 매우 엄격해졌다. 뭐 이런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큰 줄기에서의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 그 전반적인 상장 기업 수라든가 뭐 상장을 하는 이제 뭐 섹터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테이블이 그 뭐 이 그 전체 상장 심사 승인율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술 기반 기업 상장 승인율 57%, 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이 그 올해 상반기에 한 26건이 이제 뭐 이 그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이 그 바이오가 아닌 섹터가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많았고 이제 뭐 바이오 기업의 상장은 6건에 그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하고 비교하시면 기술 특례 상장 건수는 이제 21건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15건.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한 5년 전만 해도 기술 상장 기업의 한 70%가 이제 뭐 바이오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게 좀 다변화돼서 그 되게 여러 섹터에서 이 기술 상장 트랙으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바이오 기업 수는 이제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장 규정상으로는 이제 뭐 이 그 2달 이내에 상장 심사를 하게 돼 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기술 기반 기업은 평균 162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전체적으로는 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27일, 뭐 이 정도를 보이고 있어 평균 한 149일, 5개월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기 이후에는 심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이제 뭐 한시적으로 그 특별 심사팀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 그 신속하게 그 많은 이제 심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이 특례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 그 상장 기업 수를 바치고 있는 어떤 중대한 이제 뭐 제도의 변화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2013년을 보시면 이때가 이제 뭐 이 그 시장 전체 상장 건수가 한 38건, 뭐 지금의 절반도 안 되죠. 요 정도 시장이었고 이때는 이제 이 특례 상장이 4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2023년을 보실까요? 전체가 95건인데 특례 상장이 약 한 4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과거에 연간 한 3, 40개 그 뭐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연간 한 30개 내지 40개가 상장이 되는 시장이었다가 이게 이제 8, 90개 이렇게 이제 뭐 상장하는 시장이 된 데는 일반 상장 기업 수의 증가보다는 이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제 뭐 상장하는 기업 수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뭐 한 11% 되던 게 이제 뭐 이 그 작년 기준으로 한 40% 이렇게 됐고 올해 3분기까지 끊어서 보면 올해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비중이 이제 한 56%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런 이제 뭐 이 그 특례 상장을 위주로 해서 이제 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그 섹터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2018년에 전체 26개 기업 중에서 이제 뭐 특례 상장 26개 기업 중에서 15개가 그 바이오 섹터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13년에서 2019년까지를 보면 그 제약 바이오가 49%, 의료기기가 15%, 진단 부분이 9%. 그래서 좀 폭넓게 헬스케어로 섹터로 묶어가지고 이 섹터에서의 이제 뭐 상장을 하는 비율이 약 한 80%까지 그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 그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그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진단까지 이 헬스케어 섹터를 이제 뭐 전체 다 합치더라도 약 한 35%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이외에 소재부품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AI, 빅데이터 뭐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이제 적어도 과반수를 넘는 뭐 이런 이제 뭐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이제 뭐 계속 지속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일단 IPO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이 그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매자님까지 다 연결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금리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시장 이 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금리 상황을 이제 뭐 이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과거 같은 초저금리나 혹은 이제 뭐 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제 뭐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뭐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제 뭐 중금리 시장을 이제 뭐 상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물가도 뭐 이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이 정도 시장을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이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뭐 미국 대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이 중동 그 정세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이제 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IPO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대형주보다는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소형주, 중형주 뭐 이런 그 종목들 위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예 초저금리가 아니면 뭐 조단위 공모를 하는 뭐 이런 그 굉장히 큰 회사들은 아주 좋은 회사가 아니면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이 회사의 어떤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질이 좀 낮더라도 300억 규모에서 500억 규모 이 정도 규모의 그 IPO를 하는 회사를 살 그럴 자금은 항상 시장에 한 4조 원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당분간 뭐 1,000억 미만의 1,000억 이하의 공모를 하는 뭐 이런 이제 뭐 이 그 중형 사이즈 혹은 중소형 사이즈, 소형 사이즈의 IPO를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 IPO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과거의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그 단가를 그 말하고 있는데요. 뭐 이 몇 년 전에 이게 초저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그 상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가격도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치솟은 뭐 이런 국면이 있었죠. 이때 특히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가 뭐 이런 그 특성을 가진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굉장히 높은 밸류의 이제 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받은 그 단가가 투자를 받은 단가가 허들이 돼서 IPO 시장에 이제 뭐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 회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한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컬리 뭐 이런 회사가 한 4조 밸류까지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장외 주가를 보면 뭐 장외 주가가 거의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상징적으로나마 한 4천억 정도의 밸류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나오기가 어렵겠죠. 무신사도 뭐 그런 이슈가 없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그 중동자금 받을 때 이제 12조 밸류로 이제 뭐 투자를 받았는데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최근 시점에 이 밸류가 가능할지 뭐 이거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SSG 뭐 여기도 똑같은 이슈가 있겠죠. 여기도 플랫폼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이 과거에 받은 단가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뭐 이 그 회사들이 시장에 이제 뭐 나오기가 원천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투자받은 단가가 허들로 작용해서 그거보다는 공모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 가격을 높여서 이제 시장에 나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흥행이 저조하게 되고, 흥행이 저조하니까 이제 뭐 IPO에 이제 뭐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 IPO 시장이 이제 뭐 내년에도 한 4조 원 시장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질적으로 볼 때도 이제 뭐 이 올해와 같이 이제 뭐 이게 천억 미만의 이제 뭐 사이즈의 IPO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이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IPO를 할 때 뭐 하이브 할 때 IPO 때 이제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무슨 하이브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13조 공모를 하는데 몇 경 단위의 수요 측이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시장에 실제로 있지가 않는데 이런 수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조사를 해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허수 주문을 내는 데서 비롯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를 앞으로는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주금 능력을 이제 뭐 확인하는 방법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모주 배정비율 변동되고 수익 기간도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뭐 주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도가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00건이 넘는 수요일치기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증권사가 코너스톤이나 될 만한 투자자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0개 이렇게 이제 미리 지정을 하고 이 투자자들하고 사전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이제 IPO가 됐을 경우에 이 코너스톤 투자자들한테 IPO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뭐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게 뭐 아까 이제 첫날 이제 뭐 조금 오르다가 한 2일, 3일째 지나면 이제 주가가 다 빠져버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300억 공모하면 대충 기관 투자자 몫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200억인데 만약에 이제 뭐 경쟁률이 2000대 1 나왔다. 2000대 1 나왔다. 그러면은 기관당 가져가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1000대 1 나오면 수요직 경쟁률이 1000대 1 나오면 2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장하고 나면 첫날 아침에 다 팔을 수 있는 물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치 무슨 정석처럼 시장에서는 뭐 IPO 수혜 측에서 물량 받은 거는 상장 첫날 그것도 오전에 이제 뭐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코너스톤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몇 년째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실행이 못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특정 기관들한테만 물량을 집중 배정을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보면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 특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지금도 이제 뭐 꾸준히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빠르면 내년 중에는 뭐 이런 제도가 이제 뭐 도입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이제 뭐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례 상장 요건 개정된 거는 뭐 굳이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랙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한 트랙이 맨 위에 이제 일반 기업 트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기술 트랙하고 요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 혁신 기술 트랙, 사업 모델 트랙, 이익 미실현 트랙,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상장, 일반 기업 요건 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본다면 기업의 어떤 이제 사업화 단계에 따라서 이제 뭐 선택해야 되는 트랙이 좀 달라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혁신 기업 트랙서부터 이익 미실현 트랙까지는 사실상 일반 기업으로서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즉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들이 선택하는 트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범주로 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익 미실현, 즉 테슬라 요건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특례 상장 요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뭐 바이오 기업처럼 어떤 이제 뭐 기술만 가지고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혁신 기업 트랙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어떤 이제 사업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그 사업 모델 트랙. 그 다음에 이익 미실현 트랙은 그 매출액이 상당 규모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테슬라 트랙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이 세 가지 트랙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상장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망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리서치 센터하고 같이 이제 뭐 이 어떤 그 논의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이 그 조건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중금리를 이기는 이런 그 업종 섹터 기업들이 이제 뭐 이 테마가 될 거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기술 혁신이라는 게 가격을 파괴하는 게 기술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기술 혁신은 인간의 시간을 노동과 시간을 세이빙해 주는 게 이제 뭐 기술 혁신으로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중금리를 이긴다. 그다음에 가격 파괴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노동을 대체한다. 뭐 이 두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섹터를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뭐 이 그 제약, IT,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반도체, 우주항공, 엔터테인먼트, 게임, 화장품, 의류 뭐 이런 섹터들을 좀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그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캐시플로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이 그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제 질기게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끌고 가는 회사들보다는 전임상 단계 혹은 그 1상 초기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인데요. 우주항공 분야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장 기업도 많지도 않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밸류에이션을 가진 이런 회사도 없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나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의 주체가 공공 부문에서 이제 민간 부문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뭐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이 그 통신 위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GPS 위성하고 관측 위성이 이제 뭐 주였다고 한다면 그 제일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열었던 것처럼 통신위성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뭐 크게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미 이제 뭐 이 그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엔 조정도 많이 받았죠.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가 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화장품 등을 통한 그 등을 비롯한 이제 뭐 소비재 이런 섹터가 이제 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